결혼 후 시댁과는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럭저럭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시누이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인사를 해도 안 받고 집에 갈 때도 저만 빼고 인사하고 사라지고, 제가 말을 몇 번이나 걸어야 못 이기는 척하며 제가 아닌 제 남편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 함께 있으면 같이 웃고 떠들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저 이렇게 셋이 있으면 모두 침묵하기 일쑤였죠.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시켜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투명인간 취급은 처음 당해봐서 당황스럽더군요. 시어머니가 신우가 부끄러움을 타는 스타일도 아니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왕따를 시키며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기에 당시에는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나?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참 많이 노력했었는데 나중에는 저도 지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무슨 광대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나 싶고 모멸감까지 느껴지면서 저도 그냥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지냈습니다. 사람이 싫은 게 있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정말 저급하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많이 괘씸했지만 제가 먼저 따지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굳이 더 노력할 것도 없다 싶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드리는 정도만 하고 지냈었고요. 전화를 할 때마다 요즘 얼마 버냐? 하며 제 경제 상황을 꼬치꼬치 물으시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숙제 같은 의무감으로 연락을 해가며 시어머니와도 딱 그 정도의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꼬박꼬박 돈 얼마 있다고 답해드린 걸 뒤에선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얼마 있다고 하더라. 돈 자랑하는 년이다. 하며 남편에게 제 욕을 많이도 하셨더군요.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뜬금없이 제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되면서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세금과 대출 문제로 인해 제 이름으로 사놓은 빌라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정말 뜬금없이 신축 아파트가 생긴 거였어요. 제 명의이긴 하지만 제 집이라 하기 애매한 명의만 제 집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총각인 남동생이 혼자 살고 있었고 재개발 후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들어가서 같이 사시려고 계획 중이었었죠. 이 일은 시댁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었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제가 청약에 당첨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아파트가 3,000세대의 대단지인데다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입주민만 들어가는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들어가서 사시면 편할 것 같아 정말 잘 됐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정말 아주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내가 그 아파트에 2년만 들어가서 살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 아파트에는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이 들어가서 살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줄 거라 생각했다. 어쩜 그렇게 생각 한번 안 해보고 딱 잘라 거절하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며 원망의 말까지 뱉어내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보다 어리긴 하시지만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젊은 사람 타령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명의만 제 이름이지 100% 부모님 돈만 들어간 집이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가 사시는 게 맞는 거다. 어머니께서 들어가시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파트 명의를 도로 가져오라며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후에도 계속 저를 설득하려는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집 명의를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고 딱 잘라 거절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기분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문제가 시작점이 되어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까지 다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돈 자랑하는 년이라고 뒤에서 제욕할 땐 언제고 며느리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줄 줄 알았다고 하는 건 경우가 아니죠. 저희 부모님은 뭐 바본가요? 어머님은 참 겉과 속이 다르시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크게 싸우고 그 이후로 안 보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사실은 시누이가 그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1년만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을 위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였고요.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그만이라는 주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 살다 보면 주변 사람이 부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으로 시끌시끌한 시기에 친척 가족이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본인도 들어가 살고 싶다고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평소 저와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오히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탁을 하다니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는 못하고 본인의 엄마를 시켜 며느리에게 그런 구차한 부탁을 했다니 도저히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시어머니는 오로지 자기 딸을 위해 저한테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냐 하고 부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부탁해서 3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면 남는 방에 자기 딸 부부도 자연스럽게 데리고 들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사실 어머님이야 자기 딸 생각하는 마음에서 무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니까요. 자기 딸이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데 부모로서 너무 해주고 싶으니 며느리 걸 뺏어서라도 주고 싶었겠죠. 네. 부모의 이기적인 마음이라 생각하고 100번 양보해서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내구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 같으면 제 엄마한테 그런 짓은 절대로 못 시킬 것 같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누이는 49살이고 저는 42살입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뭐 이유야 어찌되었든 한바탕 난리가 나긴 했지만 지금은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시누이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시누이의 그 심리가 많이 궁금하지만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절 연락 없이 이 상태로 쭉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저 사달이 날 동안 당신 남편은 뭐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뭔 시모가 캐묻는다고 얼마 벌고 얼마 모았다 하고 고지곧대로 다 말해요. 이제 왕래를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연락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걸 뭘 이해하려고 하세요? 딱 모녀끼리나 서로 이해가 가능할 일인데 그냥 신우나 시모나 미친 사람들이에요. 안 보고 사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세 번째, 시모에게 얼마 버는지 그런 건 왜 얘기하죠?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가에서 돈 없다고 징징대면 다 줄 건가요?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기본만 하시고 시모가 병들면 병원비 등 보조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모와 신우는 인성이 저급해서 상종하면 안 될 사람들 같습니다. 네 번째, 그 엄마의 그 딸인 거죠. 쓰니 험담하는 시모 밑에서 그런 신우이 나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시가 다 차단하고 지원하는 게 있다면 지원도 끊어버리세요.
남편한테 이혼할 거 아니면 너 혼자 교류하라고 그러시고요. 5번째,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집 명의나 돌려드려요. 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꿀꺽할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도 남편에게 넘어가고요. 아파트가 서울이면 10억은 할 텐데 님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시모와 신호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며느리 빨리 죽으라고 빌고 있을 듯 하네요. 6번째, 저도 두 시누이가 다 절에서 안 보고 삽니다. 님 남편 놈도 중간에서 처리 못하면 딱 부러지게 이유 말하시고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참 많네요. 7번째, 시모를 뭘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가치도 없구만. 신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은 없고 시모랑 신우만 있어요. 남편 없는 가부예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저런 꼴이 난 건데 남편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